안녕하세요. 스키마 수학 김민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능 수학 파이널 이제 선별 문제 해설을 준비를 했는데, 이 파이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수능이 며칠 남았죠? 지금 11월 5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주도 안 남은 상황인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문제를 뭔가 더 풀고 싶다, 또는 기초 개념을 점검을 하고 싶은데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만든 문제랑 해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대상 선택 과목은 미적분 선택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혹시나 확통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댓글에다가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 선별 문제 같은 경우는 총 45문제로 선별을 했습니다. 공통, 수원, 수투, 미적 다 해서 45문제고요. 이제 대상 등급대, 이거 지금 들어야 되는 학생들은 내가 지금 4에서 5등급만 나와도 만족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기초 개념 좀 애매한 상태고 이제 기출 한 번 정도 돌렸다 하는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4, 5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기초 개념 중에서 혹시 까먹은 게 없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문제를 봤는데 이거 분명히 봤던 건데 문제 못 풀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강의 하나씩 들으면서 내가 잊어버린 게 있다면 따로 노트에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 나중에 시험장에 꼭 들고 가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쉬는 시간에 한 번 더 점검하고 이 시험을 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해설하는 이 강의 45문제짜리 파일 같은 경우는 댓글에다가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부터 1번 해설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능 수학에서 1번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수 계산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고, 여기서 실수는 절대로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분모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사실 분자는 지금 문제가 없지. 어차피 분자는 5니까. 분모를 이제 밑에 맞춰가지고 5로 표현하면 일단 5에 제곱이 깔려 있을 거고 25니까. 근데 잘 보시면 세제곱이죠. 세제곱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분모에 지금 지수는 3분의 2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2분의 3제곱이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괄호 안쪽에 있는 애들 먼저 계산을 해줄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은 지수끼리 서로 뺄셈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5에 3분의 1제곱 그리고 바깥쪽에 2분의 3제곱 약분해서 5에 2분의 1제곱이 될 거고, 이거는 루트 5랑 같은 내용이 되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A가 2보다 클 때 상수 A에 대해서 두수 로그 두 개의 합과 곱이 각각 4와 K다. 이때 A 플러스 K를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합이랑 곱에 대해서 하나씩 적어보면서 식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일단은 합부터 로그 2의 A와 로그 A의 8이 더해서 4다 식 하나 있을 거고요. 곱 같은 경우는 로그 2의 A와 로그 A의 8 곱해서 K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지금 먼저 손대기 편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저 같으면 곱을 먼저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밑변환 했을 때 지금 약분이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밑변환을 어떻게 할 거냐면 상용로그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로그 2, 로그 A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로그 A, 로그 8 두 개 곱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로그 a가 서로 약분이 되고 이제 얘네 두 개가 남아있게 되는데 이 둘은 밑변환 공식의 역버전으로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꾸로 가서 다시 합친다고 했을 때 밑이 2이고 진수가 8인 로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결국 K는 3이 되겠지. 자, 그러고 이제 합을 한번 볼 거예요. K 지금 3으로 구했고 그러면 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밑이 서로 다르죠. 근데 다르긴 하지만 진수에 지금 A가 들어가져 있고 밑에 A가 들어가져 있다. 이런 것들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가지고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로그 2의 A를 T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로그 2의 A를 T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여기서 또 뒤집을 수도 있거든요. 진수와 밑에 자리를 둘이 바꿔주면 이게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활용을 해서 위의 식을 다시 적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적어볼 수 있게 될 거고요. 요때 지금 아까 문제 머리에서 A가 2보다 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2보다 큰 애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t는 뭐 0이 된다든지 그런 건 절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전체에다가 t를 다 곱해가지고 2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인수분해 계산까지 해주면 t가 1이거나 또는 3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이거를 풀어서 적어보면 로그 2의 a가 1이거나 로그 2의 a가 3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로그 자체가 이렇게 되면 지금 a가 2가 되는 거고 얘는 a가 8이 되죠. 근데 a가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a는 8이 될 거고 아까 k 3이었죠? 그래서 둘이 더해서 답은 11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예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직선이 나오죠. 또 다른 직선은 이렇게 또 있는데 이걸 1번, 2번 이렇게 칭할게요. 얘네 둘이 서로 뭐다? 수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때 3의 k제곱 구하라고 했고 그럼 우리가 수직이다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각각의 1번 직선과 2번 직선에서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걔네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1번에서 기울기 먼저 구해볼게요. 점 빼기 점으로 하시면 되죠. x 좌표 길이 뺀 거 분의 y 좌표 길이 뺀 거. 이때 0을 뺀 거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을 거고요. 2번에서 기울기. 2번에서 기울기는 좀 이항을 해서 y에 대해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로그 9의 8y. 나머지 애들 다 넘기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로그 9의 8분의 로그 4의 3이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애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지금 이 기울기를 보고자 함이니까. 그래서 각각의 기울기 둘이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할 거예요. 그럼 아래쪽 길이 분모부터 먼저 적어볼게요. 이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때 마이너스는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주고 아래쪽은 밑변환 공식 아까 앞에서 다른 문제 해설했던 거 생각해주면 되는데 계산하면 3이 나옵니다. 그러면 K는 로그 4의 3분의 3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때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진수랑 밑에 뒤집어서 역수 처리하는 걸 거쳐주면 3 로그 3의 4가 될 거고, 이게 뭐가 되냐? 로그 3의 4의 세제곱이니까 64가 돼요. 이게 K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K를 어디다가 집어넣어? 마지막에 문제 보면 3의 K제곱 지구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3의 로그 3의 64니까 결국 뭐가 되겠어? 이렇게 없어져서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로그 계산 헷갈리시면 반드시 그 로그 관련된 성질들 있죠. 뭐 진수끼리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 언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밑변환 어떻게 하는지 꼭 개념 정리를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예요. 4번 문제는 지금 지수함수가 나왔죠. 지수함수. 근데 지수함수에 뭐를 했다? 평행이동을 했는데 이 평행이동한 친구가 원점을 지나고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2다. 이때 a, b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지수함수에서 이 평행이동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좀 바뀌는지 봐야 되는데, 자, 원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4의 x제곱 지수함수가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만약에 평행이동을 했어. 그럼 이거는 좌우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y축으로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상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랑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4의 x를 가지고 예시를 들고 있죠. 이 친구의 점근선은 원래 x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x축이 점근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상하로 움직이게 된다면, 즉 y축 평행이동을 하게 된다면 이 점근선의 변화가 일어나겠지. 그래서 그 생각 하셔야 돼요. 이게 요렇게 지수함수가 4의 x제곱 같이 일반적인 애가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면 상하 이동을 했을 때 점근선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함수마다 점근선이 이제 생기는 부분이 y축 부분이 될 수도 있고 x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잘 파악을 해서 기본 개형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문제 4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평행 이동한 거 식부터 적어볼게요. 자, 여기서 y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 근데 점근선은 상하 조절할 때, 즉 y축 평행이동을 할 때 바뀌겠죠? 그러면 요 내용이 얼마다? 마이너스 2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b가 4였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b 값을 먼저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식이 있다고 했을 때 원점은 0,0이죠. 그러면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0 넣어서 4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 요거 계산 마무리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의 2랑 1이랑 같으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리고 아까 b도 이렇게 구했고 둘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수 부등식이라고 불리는 파트예요. 그래서 저 해당되는 부등식에서는 있는 그대로 봤을 때의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럴 때는 하나를 치환을 해서 얘기를 다시 해주는 게 계산하기가 편리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치환하고 나서 식들을 쭉 적어보면 4의 x제곱은 t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9 곱하기 이제 2t 플러스 32는 0 이하다. 그럼 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32가 0 이하가 될 거고,
때 이걸 2 곱하기 16으로 맞춰주면 인수분해 딱 맞게 떨어지죠. 그러면 t의 범위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2 이상 16 이하가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답이 아니지. 왜냐면 우리가 t라고 한 건 치환해서 나타낸 문자잖아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됩니다. x를 구하기 위해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2의 x제곱이 2와 16 사이에 이렇게 껴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x의 범위를 다시 한번 적어주면 1 이상 4 이하가 될 겁니다. 요때 될 수 있는 정수 x 같은 경우는 1, 2, 3, 4가 되겠죠. 얘네들 전부 다 더해주면 10이 됩니다. 자, 7번 문제는 보시면 지금 주기랑 최소값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 삼각함수에서 대표적으로 미정계수들, 모르는 문자들이 있을 때 걔네들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첫 번째 주기부터 해결하고 나머지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사인 나와 있죠. 주기 어떻게 구하냐면 원래 주기 나누기 지금 x의 개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요게 파이니까 a 지금 양수죠. a는 2가 나오게 되고 두 번째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얘네들 최대 최소 어떻게 바뀐지 생각해봐요. 제일 처음에 사인이 있었어. 사인은 최대 최소가 1과 마이너스 1이죠. 앞에 a가 곱해졌어. 그럼 최대 최소가 a랑 마이너스 a로 바뀌게 돼요. 그 중에 작은 애가 누구야? 마이너스 a고 그 바뀐 상태에서 b만큼 더해준 거지. b만큼 이렇게 더해졌다고 생각을 하면 최소값은 그 제일 작았던 마이너스 a에서 b만큼 이렇게 더해지겠죠. 더해져서 그게 5다.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b는 5니까 b는 7이 될 거고 얘네 둘이 더해서 답은 9, 5번이 될 겁니다. 자, 8번에서는 삼각 방정식이죠. 그래서 얘네들 지금 코사인이랑 사인 섞여 있잖아. 그러면 하나의 문자로, 그러니까 이왕이면 지금 사인으로 다 표현해 주는 게 좋으니까 저는 이걸 바꿀게요.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꿀 거고 빼기 1, 이거는 2 사인 x와 같다. 그럼 이거를 한쪽으로 옮겨서 정리를 해주면 사인 제곱 x 2 사인 x는 0이다. 1은 사라지죠. 그러면 사인으로 묶어냈을 때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 사인 x는 0 또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사인 x는 최대 1, 최소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는 삼각함수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애초에 마이너스 2는 나올 수가 없단 얘기지.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요. 이제 연결시켜야 될 게 뭐냐면 문제 가장 초반에 나와 있었던 이 범위예요. 왜냐면 이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는 범위가 지정되지 않으면 계속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0보다 크고 2파이 이하기 때문에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진다는 얘기고 여기가 2파이, 여기가 0. 이게 sin x. 그럼 sin x가 언제 0이 돼?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어디야? 여기. 그 다음에 언제 또 0이 돼? 라고 하면 파이일 때. 그래서 여기 하고 지금 2파이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까지 색칠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0은 안 들어가고 0은 범위가 지금 안 들어가지니까 될 수 있는 x값은 파이랑 2파이구나 라고 해서 모든 해의 합은 3파이로 보시면 됩니다.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인과 코사인이 나오는데 얘네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사인이 더 큰 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불편한 것부터 확인해 보자면 x가 아니고 5분의 파이 x지. 그래서 뭔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주기가 바뀌었겠구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얘네들을 저대로 표현해서 물론 그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치환을 해서 애들 범위를 나타낸 다음에 문제를 풀고 다시 x로 돌아오는 걸 해볼게요. 그래서 5분의 파이 x를 예를 들어 t로 치환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범위가 바뀌겠죠? 지금 원래는 이런 범위인데 5분의 파이 x 같은 경우는 0부터 2파이까지. 그래서 t의 범위가 0보다 크고 2파이 이하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코사인 t가 사인 t보다 클 때를 그 2파이 주기 안에서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건 t축이고요. 애들이 이제 사인이 더 클 때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거를 형광펜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코사인보다 사인이 더 큰 쪽.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그 만나는 교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범위잖아. 그 t라고 하는 게 무언가보다 크고 무언가보다 작다라고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 만나는 지점이 얼마인지 알아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이 둘이 같아지는 첫 번째 특수각이 언제냐면 45도일 때 둘이 크기가 같아요. 이걸 바꿔서 표현을 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곳이 4분의 파이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 끝에서 만나는 애가 언제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서 파이만큼 더 갔을 때, 왜냐면 이게 지금 대칭성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이 위에 있는 게 뒤집어져서 밑에 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둘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뭐 2분의 파이, 여기 파이, 이 다음이 뭐 2분의 3파이 이렇게 있는데 이 파이랑 2분의 3파이의 딱 정확히 중간 지점이 별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는 지점. 그럼 얘네 둘의 평균을 구하면 되지. 파이랑 2분의 3파이 더하고 2분의 1 해주면 되니까 2분의 5파이. 그래서 4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t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 돼요. 우리가 t가 원래 뭐였냐면 5분의 파이 x였거든. 좀 뺄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파이, 파이, 파이 다 없애주고 여기다 5를 곱하면 4분의 5보다 크고 4분의 25보다 작은 게 x 범위가 나오지. 근데 문제 다시 봐봐요. 모든 어떤 x를 구하라고 했냐면 모든 자연수 x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가 뭐가 있겠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4분의 5보다 큰 2, 3, 4, 5 해가지고 이 뒤에가 4분의 25까지잖아. 그러면 4, 6에 24까지니까 6 해서 2, 3, 4, 5, 6 해가지고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다 더해요. 이게 8, 8, 4 그러면 해서 답은 20이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10번은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예요. 도형 문제죠.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거를 그림에 먼저 표기를 합니다. AB의 길이가 3이다. 3은 나와 있죠. 그리고 AC의 길이가 6이다. 6도 나와 있고. 근데 코사인 A가 9분의 5일 때 삼각형 ABC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선분 BC 좀 표시해 둘게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선분 BC의 길이죠. 그러면 모르는 거는 항상 뭐 A 이런 식으로 잡아둘게요. 마주보고 있는 변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우리가 저 A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을 활용할지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쉽게 생각해보자. 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법칙 둘 중에 하나를 쓴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요소가 지금은 길이에 대한 게 훨씬 더 많이 나와 있는 상태죠. 각보다는 길이가 많지. 이게 만약에 각이 더 많은 상태라면 사인을 쓰는 게 좋아요. 사인 법칙. 원이나 각이 많이 나와 있으면 사인 법칙. 근데 길이가 많이 나와 있으면 코사인 법칙으로. 그래서 저는 코사인 법칙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이 변 한 변의 길이 제곱을 해서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공식 까먹으셨다면 교과서나 문제집 찾아서 그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 그 공식들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한 변의 제곱은 자, 나머지 제곱 빼기 2 짠 코사인 짠 이렇게 해서 9 36 코사인 A가 9분의 5였고 그러면 25니까 A는 양수겠죠? 그 선분의 길이가 음수일 리는 없으니까 A는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까먹으신 분들은 공식을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